produce your power. This is Sun Moon University. 확충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뭐 맹자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단론에서는 이 사람의 성품,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병이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장기 중에서 상초, 중초, 하초가 있는데 이 기운 성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슬픈 마음을 가지는, 즉 너무 이제 괴롭고 이렇게 되면 그 괴로운 성질 자체가 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애성을 많이 갖거든요. 슬픈 마음을 자체를 많이 가져서 그게 그런 슬픈 자체가 많이 과대하게 커지게 되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폐에 영향을 미쳐요. 폐 자체가 커지는 거죠. 폐가 더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커지게 되고, 또 그 노성, 화나는 성품을 이 자체가 급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화나는 성품 자체가 좀 급하다는 표현은 작용을 빨리 한다는 얘기죠. 네, 좀 그런 작용 자체가 급하게 가게 되면은 이 간의 기능을 깎이게 돼요. 간 기능을, 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성향, 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적인 부분들을 깎아내려요. 깎아내린다는 얘기는 간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간 기능 자체가.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이유가 그래서 슬픔과, 그러니까 애성과 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폐의 기능이 커지게 되는 원인적, 즉 슬픔이라는 애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애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 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픈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오히려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 마음. 그래서 사람이 슬프면 우울해지면 내일 가라앉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슬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는 폐의 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폐기가 올라간다는 거는 태양인일 경우, 이제 사람의 체질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약에 슬픈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내리가야지 맞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단에 필요한 부분이고, 태양인일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태양인일 경우에는 슬픈 애성을 가지게 되면은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품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게, 애성하고 그다음에 노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성. 그래서 이 지금 애성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폐하고 관계되어 있고, 노성은 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관계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폐기는 애성은, 그래서 사람의 이 성품 놓고 봤을 때는 예, 어서 오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기차에서 왜 선생님이 1시간 기다려주셨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은 거꾸로 노성. 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노성이 크고 애성이
애성이. 그래서 이게 폐 기능이 크죠. 이게 크고 크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이게 오르고 이건 깎이고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성도 마찬가지로 노성이 오르고 애성이 이거는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양인에. 그러니까 좀 다른 기본적 개념을 노성이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왜 노성이 내려가죠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태양이라고 소양이라고 어떤 성격 자체가 성격상으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장부로 놓고 봤을 때는 장교 그러면 노성은 뭐죠? 간이 아니죠. 여기는. 뭡니까? 소양 같은 경우에는 비죠. 자, 비가 올라가는 게 있고 애성은 신이 해는 신이 해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성, 화를 내게 되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자 너무 슬프게 되면 그 슬픈 성격이 폐에 지장을 줍니다. 폐이 비대에게 주는 거예요. 폐를 보태게 되고 이 슬픈 걸로 인해서 이 폐 기능을 커지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폐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성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노성은 급하니까 아까 얘기처럼 간을 깎아내린다고 그랬죠. 간을 깎아내리다 보니까 간 기능이 저하가 돼서 간 자체가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슬픈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성격상으로는 이렇긴 한데 이 사람한테 병증으로 올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항상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애성과 노성을 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화를 내도 안 돼. 왜? 간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화를 너무 많이 내도 이 사람 간을 금방 상하게 되고 또 너무 슬퍼하게 되면은 이 슬픔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폐를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해서 병이 오는 거고 이건 너무 허해서 병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이 슬픔과 이 화내는 걸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병으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과대하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폭성이라고 합니다. 폭성. 말 그대로 너무 오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격상 이 하는 부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되어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끝내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는 건 아주 극단적인 그런 분들. 그래서 슬픔과 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양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태양인, 서양이 자꾸 이러면은 잘 접이 안 되는데 양인 음인하면은 금방 접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태양인이나 서양이나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상학을 자주 정확하게 가려면은 양인과 음인을 먼저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항상 근본적인 것부터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저 남자인지 여자인지부터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남자같이 생겼는데 여자가 여자일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 자체에 대한 부분을 장기상으로 나눴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태양인이요, 태음인이요 이렇게 나누죠. 왜냐면은 태양 같은 게 뭐였죠? 폐대만소고 그 다음에 태음인은 거꾸로 반대 폐소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태음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장기가 뒤바뀌니까 우리는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대입이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거나 아니면 기본적 패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좀 지금 식으로 얘기해서 사단론에 나오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양인과 음인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태양인과 서양인에 대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장부를 가지고 따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뀝니까? 애성과 노성이 노성과 애성으로 바뀌죠. 이게 결국 성품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양인들은 극단적입니다. 이렇게 성품 자체가 노하거나 슬프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즉 극단적인 성격, 좌절도 무지의 좌절을 하고 또 뭐 급할 때는 또 말없이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얘기하니까 양인이라고 그러죠. 그 양인 중에서 뭐가 우선시되는 사람? 애성이 많이 우선시되는 사람들은 태양이며, 성격 아주 고약하고 화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소양이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제 부분이 소양과 태양이 나눠졌죠. 그 부분은 확실히 가셔야 돼요. 그래야 환자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따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음인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양, 태음인이 나오죠. 태음인. 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은 어떤 큰 부분들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기쁨 거예요. 기쁨을 널리 가지고, 즉 기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자, 즐기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족하죠. 즉 부족하다는 얘기는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배경에 되면, 자, 여기 뭐가 해당이 되죠? 간이 해당이 되죠? 근데 기쁜 거하고 즐거운 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아니, 틀리죠. 자, 좀 있으면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해죠. 자, 해당되는 장기도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성이 너무 많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한다면 어느 장기가 문제 생기는 겁니까? 장기를 이렇게 하면. 폐입니다. 폐는 기를 다스리는 건데 슬프하고 뭐 기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사상학은 안 그렇습니다. 체질이에요. 사람에 맞춰서 성격이 나오고 그 성격에 맞춰서 우리가 반대로 역추적을 하게 되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로 구분된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장기가 손상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얘기하는 오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쁜 마음을 가졌다. 기쁜 마음은 간하고, 즉 기쁜 마음이 많이 동해돼서 어디를 많이 풍성하게 해주면 간을 풍성하게 해줘서 태음인은 간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 폐 기능을 많이 깎아서 폐 기능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면 소음이는 거꾸로 반대로 낙성이 강하고 크고 깊고 잘 퍼지고 이런 성향을 잘 가지고 있다는, 잘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렸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이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락. 그러면 자, 낙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하고 하는지 병으로 얘기하게 되면 폭성이라고 했죠. 너무 오버돼서 올 경우에는, 자, 기쁜 게 너무 오버돼서 병이 오게 되면 간의 병이 온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즐거워서 생기면 전에 우리가 오장 얘기할 때 심장에 무리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장에 관계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자, 오장 중에서 우리가 비토가 나옵니다. 비토. 그래서 저번에 태양과 이 자상이 발생되게 나온 게 어디 기준으로 나왔냐면 계절로
나눈다고 그래서 아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행 중에서 중간에 토와 즉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와 화는 같이 묶어서 지금 같이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화는 원래 군주지간이지만 토의 중용 즉 토는 어떻습니까? 다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해는 어때요? 어디는 물론 응달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어머니요 하늘의 아버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와 하늘, 태양과 땅은 엄연히 얘기하면 다른 개념이지만 부모로서의 마음은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와 화는 중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좀 봅니다. 맥락으로 얘기하면 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실은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도와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기쁘다는 얘기는 기쁨이 오버되게 돼서 병이 오게 되는데 이 태임 같은 경우는 너무 기쁨과 즐거움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오버돼서 오는 경우에는 즐거움, 락에서 분자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장기를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이제 희는 자 소민 같은 경우에는 신이죠. 자 신이 락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비에 해당이 되죠. 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당이 돼서 자 이 즐거움이 너무 폭주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즐거움만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름도 같은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 소민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기쁨을 즐거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남과 더불어서 놀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이 노는 거하고는 틀리죠. 여기서 기쁨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들을 좋아하는 거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유 없이 그냥 니나노 놀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치 좋은 뜻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가 과소비를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 기쁨은 자기가 절제된 그 한도 내에서 기쁨을 갖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버해서. 그러니까 락이라는 거는 굳이 얘기하게 되면은 취미로 일하면서 취미로 놀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고 기쁨에 해당이 되는 거는 자기가 일하면서 기쁨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얻어지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태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거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좀 비현실적이죠. 왜? 즐거움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오버가 되게 되면은 항상 병이 온다. 어느 병이 오냐. 이 장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병이 오는데 의미는 묘한 게, 의미는 묘한 게,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노성과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기쁨과 낙성을 가지고 있죠. 즉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우울하지만 여기는 좀 어둡습니다. 거꾸로 양인이 밝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요. 또 여기는 밝아요. 요 이유가 지금 요 이유가 이제 기본 아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르고 내림에 대한 성향을 자 애성은 어떤 현상을 하냐면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바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뭐 화증만 가지고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도 왜 아까 장기상은 뭐하고 해당이 되어 있었죠? 애성이 태양에서 태양과 태양에 따르니까 올려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애성 자체가 성향이 이렇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애성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요성이죠.
노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샜다가 올라가죠. 옆으로 샜다가 올라가는, 즉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좀 주춤했다 올라가려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좀 참았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화를 내더라도 좀 참았다가, 즉 성격상 굉장히 주도면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이는 금방 표시나요, 화나는지. 소양이는 저 사람이 화가 났나 안 났나. 결국은 결국 뻥 터트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양인은 양인인데 소양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양인에 해당해서 성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성이 있죠. 자, 희성 같은 경우에는 자,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가지고 있다가 내려가죠. 태음인에 해당이 됩니다. 희성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리가요. 다운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리가요. 성격 자체가 밑으로, 희성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마지막에 뭡니까? 낙성이 있죠. 낙성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작용을 하게 되냐면, 장기로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노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일 자기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소양인이었죠? 소양이니까 뭐에 해당이 됐죠? 소양이는 뭐죠? 비대? 그렇죠. 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비에 해당이 되고, 희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간에 해당이 되죠. 간은 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장상하게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상이 간이 노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 구분 안 하고 어느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간은 노성을 가지고 있는 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사상에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별, 즉 아까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위 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죠. 태음인, 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왜? 간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간 대 폐소니까 태음인 아닙니까?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폐 대 간소니까. 저번에 뭐라 했어요? 퇴폐옥소 가면은 소비가 강하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폐 대 간소, 간 대 폐소는 태음이랑 관계되어 있어요. 태음이랑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간이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요? 희성을 가지고 있는 희성을 가지고 있어서 희성을 제일 많이 크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성은 작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간에 해당이 되고, 낙성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마지막에 신에 해당이 됩니다. 왜? 무슨 인이죠? 음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애와 노는, 즉 슬픔과 화내는 거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쁨과 낙성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장부가 해당된 장부가 닫히게 되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성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오가에서 치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올라갔을 때는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하초,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하초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상초가 다치게 된다는 얘기, 상초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상초가 안 좋아지면 말 그대로 상한다는 얘기죠. 그쪽 이게 커지게 되면, 이쪽으로 커지게 되면, 그래서 뭐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비, 폐, 그 다음에 간, 신,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같이 움직여주는 성질상으로는 폐하고 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기하고 사람의 체액을 주관하는 것이에요. 폐와 간은 체액을 주관하는 것이고, 비와 신은 뭐를 주관합니까? 신수, 수학, 비는 뭡니까? 우리가 정리물질, 수곡정리죠. 영양물질, 예, 사람의 정. 그래서 수와
정을 관장하는 곳이죠.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병이 생기게 되면, 즉 폐에 병이 생기면 비에 병이 생기는 거고, 비에 병이 생기게 되면 노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살 안 찝니다. 성격이 까칠하면은 살을 안 찔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병이 속성이 생기게 되면. 화 잘 내는 사람 보고 대부분 보면은 많이 말랐어요. 뭐 아닌 경우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슬픈 애성을 가지고 많이 있다 그러면은 폐를 많이 상하죠. 폐기가. 뭐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이 많이 상하게 되면은 기뻐하는 마음이 다운되겠죠. 어느 정도 일을 하지만 결국 간이 많이 손상을 받은 사람은 지구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만사불찬해가지고 처음에 일은 하려고 덤벼들지만 하다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자, 신이 상하게 되면 즐거움이 뭐로 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치, 즉 노름이나 하고 이런 걸로 사행성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즐겁게 산다는 얘기는 사실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풍 가서 즐겁게 재미있게 노는 게 사행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즐겁게, 항상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버가 되게 되면은 소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름이라고 사치스럽게, 즉 자기가 이판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없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초를 상한다. 오히려 거꾸로 다운되게 되면. 왜? 스스로 화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요즘에 좌간우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좌간우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좌측에는 간이고 우측에는 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이 오른쪽에 있는데 왜 좌간이라고 그럴까요? 라고 하는데 이 동양의학에서는 좌간에 대한 부분들을, 즉 좌측에 있는 병은 주로 거의 간에서 발병이 되고 우측에 있는 거는 다 폐에서 발병이 된다. 바꿔 얘기하자면은 우측에 주로 생기는 병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폐와 관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죠? 기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좌측은 뭡니까? 간이니까 간주, 이거는 주로 혈병이다. 혈병은 주로 좌측에서 많이 생기고 우측에서 많이 생긴다는 얘기에서 좌간우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체질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성격에서 나오는 병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느 장기를 손상을 준다라고까지만 알고, 그게 바로 사단론에 대한 주골자입니다. 사단론에 대한 주골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까지만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러면요, 중풍에 의해서 남자들은 주로 오른쪽으로 중풍이 많이 온다 그러고. 그래서 남좌여. 예. 오른쪽으로 오는 건데 실적으로는 어느 어느 쪽 뇌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문제인데 문제죠. 중풍 관점에서 그렇지만은요, 그 예. 중풍이 일어난 원인이 폐에서도 이렇게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 그렇게 되나요? 좌측병이면 뭐 간에서 오고 우측에서. 요건 이제 기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본은 그런데요. 이제 보통 중풍이 오긴 하는데 중풍도 어떻게 보면 장부에 의해서 중풍이 오는 경우가 있다면. 풍이라는 거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외사. 예. 풍한 서습조에 대한 육기 중에서 가운데 즉 봄에 오는 게 많이 오는 게 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없고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그 다음에 내 몸 안에 주리, 즉 뭐가 약해집니까? 주리를 통과하는 이제 위기라고 그랬죠. 그 위기가 약해지게 되면은 외사의, 즉 바깥에 보호막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주리라고 해서 이 사람의 땀샘 있는 부분에 주리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막질 못하고 바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드시죠? 추우면 뭐라고 그럽니까? 한기 들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런 것도, 그건 한기지만 중풍 같은 경우는 바람 맞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나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폐가 약해져서 폐에 무슨 기운? 위기가 약해져서 사기 중에서 위기가 약해져서 원기, 영기, 종기, 위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킬 입자 쓰는 이 위기가 약해져서 이 위기가 약해지게 되면 바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위기가 튼튼하면 이걸 위기를 양방으로 넣으면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중풍이 올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동양 의학상은 그런 부분이고 양의학적은 어떻습니까? 뇌혈관 질환이죠. 뇌에서 결국 혈관이 막혔거나 아니면 터졌거나 하는 부분들이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터졌거나 막혀서 오는 게 우리는 이제 뇌종양, 뇌질환이라고 해서 그게 뭐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원인적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마음하고 많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마음 편안하고 뭐 그런 분들이 뇌졸중 걸립니다. 주로 뇌졸중 오는 사람들 보면 신경 많이 쓰고 화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경 많이 쓰다 어떻게 뻥 터져가지고 실려오죠. 그 마음을 어디서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바로 사람은 이 성품. 너무 화만 낸다고 해서 중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너무 슬퍼도 중풍이 옵니다. 너무 사랑이. 뭐하고 보면 폐하고 게 있죠. 뭐하고 있습니까? 비하고 게 있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간하고도 많은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즉, 사성, 이 네 가지의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결국 이걸 다 통합하면 뭡니까,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켰고 장부를 대입을 시킨 거고 그 장부 대입한 게 이런 성향이 너무 높으면 너무 많이 가면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편안하게 써야 되는데 하초가 상하면은 뭡니까? 하초에 병이 오면은 상초도 결국은 병이 문제가 오겠죠. 상초라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초가 뭐죠? 상초, 중초, 하초. 네, 상초, 중초, 하초 맞습니다. 자, 상초, 중초, 하초. 자, 그러면은 상초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 명추의 즉 의죠. 심장이니까 거기 무슨 장기가 있습니까? 폐가 있고, 그죠? 왜? 폐가 있고 심이 있죠. 오장기로 얘기하면 중초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비, 그다음에 비위, 비위도 있죠. 근데 뭐도 있습니까? 간장기가 있죠. 자, 그다음 하초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신. 자, 방광, 또 신방광.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 또 뭐 소장. 소장 사실 여기 이쯤에 포장되는 거고 대장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으로 나눴을 때 사람이 복부를 기준으로 3등분해서 나눴을 때 이 초라는 거는 태운다는 뜻입니다. 태운다는 뜻. 태우조차 쓰는 거예요. 뭘 태운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태운다는 게 직역하면 불로 태운다는 거지만 이 의역하게 되면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열량을 태워서 에너지를 태워서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초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상초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하초에 생기게 되면 여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초에 문제가 생기는 거와 상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장기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상의학 자체가 어떤 치료에 대한 목적 그런 부분은 마음을 다스려야지만이 된다는 게 치료의 목적으로 표시를 한 거고 장부학상으로 해놓고 와서에 대한 치료 개념은 진단 개념이지 치료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는 걸 정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치료에 대한 부분은 상한론에 이제 지금 2번에 넘어가게 되면 장준경의 그 뭐 위수한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열이 있으면 어디에 열이 어디가 차가워지는 것처럼 부분이 나와요. 68쪽인데 책이 지금 가서 보시면 신수열표, 신수열표, 열병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열이 있을 경우에는 표열, 즉 어떤 식으로 이 표증이 뭐죠? 겉으로 나는 것이냐, 아니면 속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장준경의 상한론에는 열이 오르고 오한이 나며 맥이 뜨는 것은 표증에 속하는 것이니 이는 곧 태양증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증 자체의 그 신의 즉 무슨 얘기냐면 표증 콩팥에 열이 많게 되면은 표열이 난다 이렇게 상한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곽향정리상을 쓰고 뭐 이제 처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처방에 대한 부분은 뭐 이 곽향이라는 약은 보존 기탄, 뭐 승열 기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바이러스 잡는 유일한 약입니다. 곽향이라는 약이 한약재 중에서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그 약이에요. 전초가 이제 초로대 풀이죠. 잘라서 쓰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 몸에 대한 옛날에는 바이러스 항생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이제 마황이라는 약이 있어요. 마황이라는 약이 독초입니다. 마황이라는 약을 써서 거기 현재 양방에서도 그 마황에서 추출해준 그 약성을 가지고 우리가 항생제나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마황이라는 약하고 각향이라는 약하고 좀 틀린 게 바이러스하고는 좀 틀리죠. 바이러스하고 항생제하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뭐죠? 박테리아. 네, 그 균에 대한 부분들이고, 항생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기침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곽향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열증에 많이 쓰게 되는 게, 즉,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로 인해서 오한이 나면서 발열되었을 때 곽향용리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곽향에 대한 약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또 뭐, 기지 부자탕,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제 중국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 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제가 제외를 시켰어요. 제외를 시켜서 써을 해서, 신의 어떤 증에는 어떤 식으로 증세가 나타난다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처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침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어요. 일단은 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애성이 크고 그 애성과 또 화내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병이 났을 때 기본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 노성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뭐 슬픔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남이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 보면은 결국 치밀어서 슬픔이 너무 오버돼서 분노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소양인 같은 양인입니다. 양인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게 너무 오버돼서 너무 폭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비통의 애에 너무 슬퍼지는 거죠. 비애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너무 좌절 자체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상태, 비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뭡니까? 태음인은 희, 그죠? 태음인 쪽에 희죠. 저런 부분들은 자기 자체가 기쁨 자체가 오버가 되는 거죠. 오버되다 보니까 결국 아까 얘기하는 저 락성이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사치난 자기가 어떤 자기의 한도 내에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막 사는 거게 되는 거죠. 그 계획 없이 막 무절제하게. 그다음에 소민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지 못하게 자기 주체 기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즐거운 부분들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이것도 비슷한 그런 사치나 일정하지 못한 그런 패턴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뇌 부분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병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박에 많이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으시다 그랬는데요. 네. 그럼 마약에 빠지는 사람은 소음인 같은 경우가 마약에 주로 그렇죠. 소양인 같은 경우죠. 아, 소양인. 마약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가 비해, 즉 자기 스스로의 자기 건강을 생각하고 자기 몸을 생각 안 하고선 했던 경우에는 소양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괴감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안 하게 되고 내 몸을 막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저 태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가 락성이 너무 지나쳐서 희성이 너무 지나쳐서 오는 경우에는 놀기 바쁜 거죠. 그러니까 좀 의민들은 주로 노는 걸 좋아합니다. 놀기를 좋아하는데 조용하고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놀고, 오히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변태나 이런 사람들도 의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것 같아도 실적으로 안에서는 굉장히 놀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양인들은 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 노는 걸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본연의 스스로 마음은 성격이 그래서 남들 앞에서 리더하고 남들한테 활달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슬픈 마음과 자기의 좀 잔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다운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 운동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하죠. 연예인들이 사실 맞아, 그러네. 예, 무슨 일 생기면 산에 들어가 있고. 예, 연예인들 자체가 이런 양인들이거든요. 예. 그런 성격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잘하죠.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 자체가 강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강한 것뿐이지 성품상으로는 이런 장기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기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장기에 대해서는 좀그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폐와 비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고, 음인 같은 경우에는 간하고 그러니까 신하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문화 사람들은 병증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음인들이 많죠. 음인들이 병이 자기 몸에 대한 부분들이 몸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간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신부전 소음인보다는 태음인이 많다 보니까 간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에서. 그래서 그 태음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물론 지금 뭐 간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간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그래서 이 사람은 태음인이구나. 태음인 같은 경우에 어떤 성품을 가지냐면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음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양은 겉으로는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네, 외유내강이죠, 말 그대로. 네. 근데 대신 그런 사람들이 노여움도 잘 타고, 그 강한 사람들 뭐 손가락질 한번 하면 그거 상처를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상처가 오래 가지는 않아요. 뭐 맞대버리죠.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맞대버리고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력 있게 지구력 있게 나가는 거는 음인들이 더 강하죠. 양인들은 바락 끓고 후루룩 끊어지지만, 음인들은 한 번 쓰러져도 계속 집요하게 밀고 늘어지는 게 있죠. 그런 걸로 성격상으로 그런 부분들인 거고, 환자에 대해서 있을 때는 우리는 결국 병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있어서는 장기하고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태음인이다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저 사람 간에 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맥을 볼 때 간에 대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망진을 할 때도 입술이 자색이냐, 잇몸까지, 입술이 자색이 되고 잇몸이 빨간 경우가 많거든요. 잇몸까지 자색이 됩니다. 이 안에 잇몸이. 그 다음에 손톱 자체가 어떻습니까? 갈라지거나 골격이 생기거나, 간은 조에 이 손톱에 손톱 발톱에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손톱이 얇거나, 그렇게 되면 간에 열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바닥에 장신열, 손에 주로 열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도 간에 열이 많은 겁니다. 물론 심장에 열이 많아도 손바닥에 열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런 간에 열이 많은 쪽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치료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답이 딱 나오죠. 행간을 사야 되겠죠. 간에 열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허측 복이 뭐 허했어요. 허에서 오는 경우에는 허측 복이 뭐니까, 자, 간에 어머니가 누굽니까? 수죠. 신수죠. 신을 보여줘야 되겠죠. 신의 어디를 보여줍니까? 신수니까 우리가 간이니까
정목혈이죠. 정목혈이 뭡니까? 정목혈은 간에 간 나올 때 첫 부분에 나오는 거 옷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우리 도표 드린 거 네, 그럼 있으면 좋은데 이거 간경이 뭐죠? 뭐가 없어. 그 다음에 간. 신. 자, 좌측에는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는 폐. 또 비. 비라고 그랬죠. 왜냐면 밑에 신이니까 하나뿐이 없죠. 그 다음에 명문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삼초. 그래서 우명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삼초 명문 삼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맥의 심장, 맥이요, 그 다음에 폐, 간, 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심간, 신, 그 다음에 폐비, 명문, 아니면 뭐 폐비, 신, 이렇게 해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당연히 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 심장만 어느 쪽에 있냐면, 이게 심장인지 왼쪽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요 관맥은, 이 관맥이 중요한 거예요. 관맥이 어디냐면 자, 여기가 동맥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동맥을 짚는 겁니다. 맥진이 할 경우에. 그래서 이게 무슨 관절입니까? 완관절이죠. 이거는 주관절. 우리 저 칼로프라트 때 안 배우셨습니까? 파인 뭐 이런 거 안 배우세요? 자, 여기 튀어나온 걸 뭐라 그러는데, 요거. 돌기, 요걸 동기라고 그러죠. 돌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이 돌기입니다. 이 돌기가 바로 관맥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돌기 나온 부분을 그대로 들어가서 포인트, 여기가 동맥을 잡는 부분이 관맥이에요. 그래서 맥지 무조건 아무 데나 놓고 잡는 게 아니라 관맥을 먼저 포인트를 찾아서 관맥을 잡고 그 앞에가 촉맥이고 뒤에가 촉맥입니다. 손가락, 세 손가락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동맥이 촌관은 잘 잡혀요. 촉맥은 잘 안 잡힙니다. 왜냐면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맥이 거기서부터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근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촉맥은 당연히 잘 안 잡혀요. 자, 심장에 대한, 맥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글을 써드릴게요. 자, 불에는 거는 붙임, 외우기도 쉽죠? 붙임지사, 뭐 붙임계 이런 거 있죠? 뜰붙자 쓰는 겁니다. 뜰붙자가 뭐죠? 이거는 말 그대로 뜬다는 얘기예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맥이 여기 떠 있다. 반대로 침은 가라앉히고 내려앉는 거죠. 내려앉으니까 어떻습니까? 내려앉는다는 얘기는 맥이 위에서는 처음에 잡았을 때 부맥은 자 손을 살짝 대보면 느껴지는 게 부맥이고 눌러서 안쪽에 깊이 눌렀을 때 잡히면은 그건 뭐냐면 침맥이에요. 이걸 침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맥. 자, 맥을 살짝 잡아서 위에 떴어요. 떠 있는데 맥이 느려요. 느리는 맥은 뭐냐면 지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맥이 떠있든 내려가든 간에 이 높이는 뭡니까? 높낮이는 부침이고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는 지삭입니다. 그래서 부맥의 지맥이면 뭐예요? 맥이 떠서 느리게 가는 거고 부상맥이면은 맥이 떠서 빠르게 가는 거고 친지맥이면은 그래서 우리 맥상에 보게 되면은 뭐 친지맥, 부상맥 이런 맥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맥이 느리고 빠르고를 얘기하고 맥이 위의 맥이고 아래 맥. 즉 부맥이면 뭡니까? 대부분이 열증이요, 실증이요, 표니까 표는 표리 할 때 리는 뭡니까? 허증이요,
그죠? 그러니까 부맥이나 성맥은 주로 실증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 두 개는 실증에 해당되는 거고, 요 침과 지는 허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과 허증에 대한 부분은 침지면은 허증이에요. 근데 요게 섞일 때가 있었죠. 부침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지 부상은 네, 대부분 부맥이면 침맥이 잘 안 잡히죠. 근데 부맥에다가 눌렀을 때도 맥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이 부맥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떠있는 맥이 부맥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가 열증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맥을 볼 때, 맥을 보니까 좌수의 순맥을 보니까 맥이 탁탁탁탁 이거 열 있다. 심장에 열 있으니까 심장을 사해줘야지.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맥 잘못 보는 거예요. 기본 이 맥을 공부하셨으면 심장의 기본적, 즉 장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부의 특성을 알으셔야 돼요. 자, 심장은 어떻습니까? 뭐예요? 우리 오행상으로. 오행상으로. 심은 하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폐는 뭡니까? 오행상으로? 폐금이고. 간은? 목이죠. 그 다음에 비는? 토, 신? 수. 영은 수죠. 자, 오행상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자, 화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죠. 불 타죠. 불 타는데 이렇게 하나 일자로 쭉 탑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죠. 이렇게. 네. 번지는 이런 부쩍부쩍은 번지는 성향이 있어요. 맥도 똑같습니다. 맥상에 이런 맥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정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맥상이 화의 성격을 가지고 나오는 자체가 기본 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해해서 열이 있다고 생각하죠. 더 심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심에 열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폐금, 금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금은 자, 이건 부이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량. 방사. 이렇게 좀 넓게 번진다는 뜻입니다. 방사에게는 말도 있고. 자, 금은 단단하죠? 쇠지 않습니까? 쇠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자, 맥이 어떻겠습니까? 맥이 탱탱한 맥이 나오는 거예요. 맥이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맥이 좀 굵고 넓은 게 아니라 맥이 탁탁탁 치듯이 좀 단단하게 좀 땡글땡글하게 나오는 맥을 우리 현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간은 어떤 나무죠. 나무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위로. 위로 또 곧장 뾰족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맥은 좀 뾰족하게 느껴져요. 넓은 게 아니라 맥이 못으로 치듯이 한 곳에만 넓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대신 이게 넓게 느껴지면 뭡니까? 간에 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는 어떻습니까? 다 수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토의 기능은. 물 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맥이 되게 두리뭉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둥글게. 목은 뾰족하게. 뾰족하다는 표현보다는 날카롭다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 신수는 말 그대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맥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청맥은 맥이 잘 안 잡힙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맥이 뛴다. 그럼 뭡니까? 신장에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장에 열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신우염이나 신장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거죠. 청맥에 맥이 뛰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임신했는데 맥 보고 임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신맥 같은 경우에는 관맥을 보시면 돼요. 관맥. 왜 관맥을 봅니까? 그러면 임신이 뭐죠? 관맥이 간하고 뭡니까? 비죠, 비. 저축 간하고 비 아닙니까? 이 맥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왜 강하게 되냐면
자, 아기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를 만들어야 되겠지. 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몸속에서. 영양분은 엄청나게 필요로 해요. 자, 영양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니, 영양물질 만드는.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어디서? 간에서. 아니, 우리가 위비요. 비죠, 비. 예, 비장이 무슨 기능이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비장은 장이죠, 저장한다고 그랬죠. 부는 위에 음식이 들어가서 위에서 1차 부습 기능 기르고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장에서 뭡니까 영양물질이 다 가져가는데 그 흡수를 시켜줘서 가는 데거든요. 비장이죠. 그 비장이 그래서 비장이 좋으면 살이 찌고 비장이 안 좋으면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람의 영양 상태, 즉 우리가 수곡정리가 들어왔을 때 영양분을 흡수해 주는 걸 우리는 비장이라고 그러고 양방에서는 소장이라고 그럽니다. 양방에서는 소장에서 영양 흡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그 영양물질을 혈액 속으로 나눠준다 이렇게까지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비장에 대한 부분을 그런 지금 얘기했던 영양물질을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간주혈 아까 얘기했던 혈하고 관계되어 있는 간주혈 때문에 혈을 저장하고 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맥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주로 임신맥이에요. 근데 맥 보고 할 필요 없겠죠. 지금 뭐 시약이 있지 않습니까? 맥상으로 강하다고 하는 게 어떤 네. 뭐 수치의 기준이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그 경험으로 결국 맥이 어렵다는 이유가 그래서 많이 환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맥은 사부가 있어야 돼요. 이 맥이 무슨 맥이라고 얘기해주고 만져봤을 때 아, 이 맥이구나. 그래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혼자 숙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퍼센티지가 없어요. 이거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하면 맥박이 75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75. 아, 맥수도 빨라지죠. 아, 그 다음에 그 축맥이라고 해가지고 발에 있는 축맥이라고 그러죠. 네. 그 축맥도 맥이 강하게 뛰죠. 강하게. 네. 하여튼 뭐 총괄점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맥진에 대한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뭐 맥진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정도로 숙지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넓혀 나가는 방법일 겁니다. 이 맥진에 대한 책도 책 한 권인데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요게 핵심 물자입니다. 맥진은 어떤 책을 본대요? 저는 사실 진짜 그 맥진이 궁금한데 진짜 모르겠어요. 장준경의 맥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장준경의 맥진법이 있는데 그 책을 사실 공부하시려면 어렵죠. 한자로 돼 있죠. 왕숙화의 또 28맥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그 좀 황당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28맥 뭐 맥이 대맥이면 세맥이면 홍맥이면 맥이 금액인데도 그걸 다 세 번에 나왔어요. 심지어는 뭐 3맥 해가지고 7,4맥 해가지고 7가지 사람이 죽을 때 나는 맥이 있는데 뭐 어맥이라 해가지고 뭐 고기 비늘과 같은 맥지나 고기 비늘과 같은 맥이 도대체 어떤 맥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거칠거칠하다는 맥인데 그 거칠다는 그 느낌이 뭐 가야금줄 같은 그런 현맥이라서 가야금줄이 탱탱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가야금줄에 대한 맥이 그러니까 맥은 누구한테 아니면 특히나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맥을 보시고 병증이 어떤 병증이 계신지를 보고 맥이 있으면 아 간경화 환자한테는 이런 맥이 뛰는구나 그래서 아 확실히 간맥이 이제 강하게 뛰는구나 대부분 열증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강하게 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무슨 맥이 뛰냐면 부홍맥이라고 하는데 큰 맥이 뛰어요. 대신 지맥이 뜁니다. 크면서 맥이 천천히 뛰어요. 아, 돌아가시는 분, 사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분들 맥을 많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맥이 느리면서 팍팍 굉장히 강하게 뜁니다. 그러다 맥이 딱 끊어지세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여튼 뭐 맥진 가지고 좀 재밌긴 하지만 정확히 중요한 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진이 중요하겠습니다. 망진, 문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진, 사진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진단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방 진단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진단학에 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누구 건가요? 성보사에서 나온 건데
한방 진단하기라고. 이제 한의대에서도 교재를 씁니다. 대구 한의대에서만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지금 현재 맥진에 대해서 공부하시더라도 그 책 한 권이면 그 안에 다 돼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가지고 계셔야 될 책이에요. 그 책은 한방 진단하기가 책. 침에 대해서는 보려면 어떤 책이 좋아요? 추천해주시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침에 대한 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실전 침을 사용할 수 있는 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침구 책이 뭐 워낙 많죠. 그 우리는 오행침만 잘합니다. 일단은 오행침을 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오행침을 먼저 마스터하시고 난 다음에 채침이며 여러 가지 침을 뭐 나가로침, 또 무슨 별침, 뭐 화침부터 시작해서 별별 침, 봉침, 약침,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어차피 경락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